네, 안녕하세요. 2025년 1월 23일 목요일 킴스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기준 1월 23일 목요일 장 시작 전인 겁니다. 자,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서 시청해 주시고 댓글에다가도 감사하다는 댓글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미국 증시 어땠는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나스닥 종합지수 1.28%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제 단기 지표가 과매수권에 오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 100 선물 지수에서는 살짝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 100 선물 지수 먼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100 선물 지수로 봤을 때 지금 4시간 봉 차트입니다. 4시간 봉 차트에서 단기 지표, 중기 지표, 장기 지표까지 다 과매수권에 위치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정확히 하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하락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상승 추세 안에서의 하락이니까 큰 걱정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일자로 계속적인 상승 나와주는 차트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나스닥 100 일봉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로 봤을 때 이러한 하락 추세 약 한 달간 이어지면서 내려왔었고 하락 추세 안에서도 하락과 상승을 계속 반복하면서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하락 추세 상단 라인 뚫어주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상승 추세 안에서도 하락하는 음봉 나와주고 상승하는 양봉 나와주고 하락하는 음봉 나와주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상승 추세를 타는 것이죠. 지금은 다시 한번 살짝의 조정 구간에 와 있고 또다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줄 겁니다. 자, 기간으로 봤을 때 지금 일봉상 단기 지표가 과매수권에 와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초반까지는 힘없는 모습을 살짝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로 봤을 때는 살짝 눌렸다가 다시 올라오는 것이죠. 자, 다음 주 중후반부터는 중기 지표, 장기 지표 여전히 강한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이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 큰 걱정 없이 우리는 장기 투자하는 거니까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겠죠. 조정 구간 알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파란색 하락하는 모습만 나오면 다들 겁을 먹기 때문이죠. 하지만 상승 추세 안에서의 하락일 뿐이니까 그러한 걱정 덜어내시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 하나하나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는 이때와 마찬가지 쉬어가는 구간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었고 이 박스권 하단 라인에서만 매수하시면 되는 것이죠. 지금 구간은 단기 지표 데드크로스 나오면서 하락 추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살짝의 조정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주 중후반부터는 다시 한번 단기 지표 바닥 구간 다지면서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고 중기 지표 상승 추세 그리고 다음 주 후반에 장기 지표가 골든크로스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짝 눌렸다가 또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목표 주가 전고점 488달러 충분히 들고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한두 달 이내로 도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전고점 라인 가격대로 봤을 때 360달러에서 370달러 부근만 깨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전혀 걱정 없이 들고 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하단 라인 왔을 때 없으신 분들은 또 모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제가 또 그러한 기회들 다 커뮤니티 글을 통해서 알려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엔비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어제 4.4%가량 큰 상승 나와주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닥 구간에서만 계속 모아가고 있죠. 이렇게 대형주들은 바닥 구간에서만 모아가면 되는 거고 최근에도 갈색선 라인 쌍바닥 찍을 때 매수 타점 계속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큰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그림 상에서는 이러한 삼각 수렴을 만들면서 지금 에너지를 모아가고 있다. 에너지를 다 모아가면 결국에는 153달러 뚫어주는 모습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기간 싸움이겠지만 길어봤자 한두 달 이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같은 구간은 단기 지표 또 과매수권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 외에서 1.8%가량 조정 나와주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은 나스닥 지수와 마찬가지로 다음 주 초반까지는 살짝 힘없는 모습 보여주다가 또다시 다음 주 후반부터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기 지표는 상승 추세, 장기 지표도 또 골든크로스 다음 주에 나와줄 수 있겠죠. 걱정할 구간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살짝 박스권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SOXL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색선 라인 밑에서 계속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었죠. 이번 달 초반에도 갈색선 라인에서 저항을 받고 조정 나왔었고, 이번에는 갈색선 라인을 뚫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의 폭이 빨간색선 라인 가격대로 봤을 때 40달러까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단순히 단기 지표가 과매수권에 왔기 때문에 살짝 눌리는 것이지, 지금 구간부터 하락 추세로 전환된다 라는 게 전혀 아닙니다. 살짝 눌렸다가 또 올라갈 것이다. 우리는 목표가 40달러 바라보면서 그대로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중기지표, 장기지표 다 강하게 상승 추세 타고 올라가고 있죠. 자, 다음으로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 같은 경우 지지 라인이 이 구간의 박스권 하단 라인입니다. 가격대로 봤을 때 215달러 부근이고, 215달러 부근을 깨고 내려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최악의 경우 파란색 선 라인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을 염두는 하셔야 됩니다. 가격대로 봤을 때 195달러 부근이고, 하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215달러에서 튼튼한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한번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지표, 중기지표, 장기지표 다 바닥 구간을 다지고 있죠. 다음 주 후반에는 장기지표가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일단 1차적으로 반등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애플이 중국 내 점유율 하락하면서 주가도 하락을 보여주고 있죠. 더군다나 낸시 펠로시가 애플의 비중을 줄였다는 소식도 나와주면서 하락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낸시 펠로가 매수한 이 종목을 커뮤니티에서 소개해드리면서 하루 만에 41%가량의 상승을 얻어가고 있죠. 자, 다음으로 메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도 큰 그림 봤을 때 이러한 삼각수렴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전고점 638달러 뚫어줄 수 있는 파동이고, 단기, 중기, 장기 다 상승 추세입니다. 제 초록색 선 라인 뚫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드렸었고, 결국에는 지지 후 반등해주고 있죠. 메타 같은 경우는 또다시 전고점 뚫게 되면 위에 매물대가 하나도 없는 구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강한 상승 추세에 한 번 더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알파벳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벳 지금 3연속 계속 신고가 부분에서 저항을 맞고 있죠. 하지만 시원하게 상승 추세 한 번 더 나오는 건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지표 다음 주에 골든크로스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는 전전고점과 전고점 라인 지지하면서 반등 나와주었죠. 지금 구간은 단기지표가 살짝 데드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살짝 눌렸다 갈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TQQ 보도록 하겠습니다. TQQ 아까 보셨다시피 나스닥 100 선물에서 살짝의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죠. 자, 이러한 조정은 단기 지표가 과매수권에 와 있기 때문이고, 살짝 다음 주 초반까지 눌렸다가 다시 올라올 겁니다. 자, 82달러 부근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겠고, 1차 목표 주가는 93달러 바라보시면서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눌렸다 가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FNGU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NGU도 단기 지표 과매수권에 왔기 때문에 살짝 눌렸다가 갈 수 있는 것이고, 이미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 추세 뚫었기 때문에 상승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살짝 눌렸다가 가는 거니까 큰 걱정 없이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장기 지표도 다음 주에 골든크로스 나와줄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TSMC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SMC는 큰 추세로 봤을 때 상승 추세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락이 나오더라도 차트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추세가 꺾인 것이 아니라 단기 조정이다 라고 분명 생각했을 겁니다. 이만큼 차트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구간에서 TSMC는 신고가 랠리를 계속 보여줄 거고, 지금은 단지 단기 지표 과매수권에 왔기 때문에 살짝 눌렸다가 갈 수 있다라는 거, 그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장기 지표가 다시 한번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겠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TSMC는 이 초록색 선 라인만 깨지지 않는다면 상승 추세를 계속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ARM 보도록 하겠습니다. ARM은 제가 큰 그림을 이런 식으로 보여드리고 있죠. 자, 이만큼 큰 그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ARM 같은 경우에는 이 큰 그림 안에서도 살짝의 삼각수렴 보여주면서 삼각수렴 상단 라인 뚫어주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된 것이고, 상승의 폭은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언급해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15%가량 매우 큰 상승 보여주었죠. 자, 어제 큰 상승 보여줬기 때문에 당연히 차익 실현 매물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살짝 조정 줬다가 또 다시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장기 지표 강하게 상승 추세에 올라오고 있죠. 자, 다음으로 오라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라클 같은 경우
트럼프의 AI 인프라 프로젝트 스타게이트가 발표되면서 주가 상승 보여주었죠. 따라서 어제 6%가량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단기 지표 과매수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살짝 조정, 초록색선 라인까지는 일단 조정이 나와줄 수 있겠죠. 초록색선 라인까지 조정 줬다가 반등해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정고점 라인에 살짝 매물대 있기 때문에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어제도 이 정고점 라인 저항대에서 저항을 받은 것이죠. 자, 다음으로 템퍼스 AI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템퍼스 AI 1월 21일 날 장 전에 멤버십 커뮤니티에서 매수 타점 공유해 드렸었고 그날 바로 41%가량 큰 상승 보여주었죠. 자, 지금 구간에서는 마찬가지로 단기 지표 과매수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짝 조정 후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살짝 비중 축소하고 갈 수 있는 구간이고 장기적으로 이 조정 구간 버틸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길게 끌고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상승의 폭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중기 지표, 장기 지표는 강하게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이온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온큐도 단기 지표 과매수권에 위치해 있으며 지금 이제 데드크로스 나와줄 수 있겠죠. 그러면 살짝 조정 후에 반등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자, 그러한 조정은 깊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초록색선 라인까지 내려올 수 있는 겁니다. 가격대로 봤을 때 32달러, 33달러 부근까지일 것이고 중기 지표가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결국 조정 줬다가 다시 한 번은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리게티 컴퓨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게티 컴퓨팅도 지금 단기 지표 과매수권에 위치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리게티 컴퓨팅도 가격대로 봤을 때 한 10달러 부근까지는 조정을 줬다가 다시 한번 반등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기 지표 이제 막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죠. 자, 다음으로 팔란티어 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 테크 초록색선 라인 부분에서 정확히 반등해 주었고 노란색선 라인도 뚫어 주었습니다. 자, 지금은 조정이 나올 것인데 단기 지표가 과매수권이어서 자, 짧게 조정 나오면 이 노란색선 라인 가격대로 봤을 때 73달러 부근까지일 것이고 좀 깊게 놀린다라고 했을 때는 70달러까지 조정을 줬다가 갈 수 있는 겁니다. 두 가지의 시나리오죠. 살짝 눌렸다 가느냐 좀 깊게 눌렸다 가느냐. 자, 중기지표 상승 추세고 결국엔 조정 줬다가 올라가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뉴스케일 파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케일 파워 쌍바닥 만들면서 반등해 주었고 지금 단기지표 과매수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살짝 눌렸다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가격대로 봤을 때 1차적으로 22.6달러까지 눌릴 수 있겠고 깊게 눌린다라고 했을 땐 21달러까지도 눌릴 수 있겠죠. 자, 장기지표 상승 추세, 중기지표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조정 줬다가 가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어제 4%가량 큰 상승 보여주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에도 매수 타점 바닥 구간에서 잡아가면서 상승을 먹고 있죠. 자, 단기 지표 과매수권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살짝 눌렸다가 갈 수 있겠지만 눌림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기 지표 강하게 상승 추세, 장기 지표도 이제 막 골든 크로스 나왔습니다. 목표 주가 1차적으로 455달러, 2차적으로 468달러 잡으시면서 가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이크로비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비전 N자형 상승 파동으로 정고점까지는 올라왔습니다. 정고점을 돌파해 주어야 이 파란색 선 라인 2달러까지 올라올 수 있는 것이죠. 자, 1차적인 목표가까지는 근접을 하였고 지금은 단기 지표 과매수권에 오면서 살짝 눌렸다가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대로 목표 주가 2달러 바라보시면서 가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브로드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로드컴 같은 경우 이러한 박스권을 살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상단 라인을 뚫어주어야 새로운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어제도 상단 라인에 부딪히면서 저항을 받고 하단 라인까지 또 조정을 보여줄 준비를 하고 있죠.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하단 라인 가격대로 봤을 때 216달러 부분 깨지 않으면 충분히 상승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정 또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 존재합니다. 자, 다음으로 아마존닷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존닷컴 우리가 이러한 큰 그림 보고 가고 있습니다. 상단 라인에 올 때마다 살짝씩 조정을 보여주고 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단 라인에 오다 보니까 조정이 나왔던 것이고 지금 또다시 상승 추세 만들어주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정고점 뚫어주었기 때문에 이만한 상승이 위에서 한 번 더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단기 지표가 과매수권에 있기 때문에 살짝 눌렸다가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기 지표 상승 추세, 장기 지표 다음 주부터 골든 크로스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센서닉스 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서닉스 홀딩스 어제 8%가량 큰 상승 보여주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 하락 추세 마무리하고 나서 지지 후 반등 구간에 있는 종목이죠. 자, 파란색 선 라인 부분에서
전에도 멤버십 커뮤니티에서 공유해드렸었고 일주일 후에 80%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었죠. 자, 센서닉스 홀딩스 같은 경우 짧게 보시는 분들은 핑크색 선 라인 가격 들어봤을 때 0.9달러 깨질 때 수익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리졸브 AI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졸브 AI 같은 경우 어제 10.5%가량 큰 상승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 영향으로 한 5%가량 하락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리졸브 AI도 중기지표 이제 막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상승 추세 보여줬기 때문에 살짝 조정 후에 또 반등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리졸브 AI의 첫 번째 도전 과제는 이 노란색 선 라인 가격 들어봤을 때 3.5달러를 뚫어주어야 되는 겁니다. 3.5달러를 뚫어주어야 상승 추세를 탈 수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유니티 소프트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티 소프트웨어 말씀드린 갈색 선 라인 부분에서 이때와 마찬가지로 반등을 해주고 있고 단기지표 상승 추세, 중기지표 상승 추세, 장기지표까지 상승 추세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어제 4%가량 상승을 보여줬고 상승의 폭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1차 목표가 27.5달러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코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핀 시간 외에서 38%가량 상승 중에 있는데 물론 추격 매수하기에는 지금은 조금 무리다라고 보고 있지만 다음 주 정도에 매수 타점 나올 때 멤버십 커뮤니티에 올려드릴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일단 위로 봤을 때 상승의 폭은 많이 남아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한 번에 올라가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는 살짝 눌렸다가 올라갈 때 이럴 때 매수 타점 잡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장기 지표가 다음 주에 골든크로스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상승의 폭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으로 S&P 500 SPY 보도록 하겠습니다. SPY 단기 지표 과매수권에 와 있기 때문에 살짝 눌렸다가 갈 수 있는 것이고 SPY도 지금 하락 추세 마무리하고 상단 라인 뚫어주었기 때문에 상승 추세로 전환된 것은 맞습니다. 살짝 상단 라인까지만 눌렸다가 올라가는 것이고 가격대로 봤을 때 좀 깊게 눌린다라고 했을 때는 592달러까지 눌릴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SSR 마이닝 보도록 하겠습니다. SSR 마이닝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 보여주고 있고 전고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단기지표 과매수권에 있기 때문에 살짝 눌렸다가 또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중기지표, 장기지표는 강하게 상승 추세 유지해주고 있죠. 전고점만 뚫어주게 된다면 그 다음 목표가 파란색 선 라인 가격 들어봤을 때 9.5달러까지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나노엑스 이미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엑스 이미징 지금 굉장히 좋은 자리 중에 하나죠. 전고점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자리고 나노엑스 이미징 조정 후에 반등한다라고 언급해 드렸었죠. 중기지표 골든크로스 나와주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될 것이고 지금도 단기지표 또한 상승 추세입니다. 전혀 과매수권이 아니죠. 더군다나 큰 그림 봤을 때도 상승의 폭은 지금 이전 전고점까지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페이팔 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팔 홀딩스 단기지표 과매수권에서 데드크로스 나오면서 하락 추세 보여주고 있죠. 가장 조정을 일찍 받은 종목 중에 하나고 지금은 단기 지표가 하락 추세다 보니까 하락이 나오는 것이고 결국에는 또 초록색 선 라인 깨지 않으면서 반등해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기 지표, 장기 지표 상승 추세죠. 자, 다음으로 퀄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퀄컴 갈색 선 라인 뚫어주어야 상승 추세로 전환된다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이전에도 갈색 선 라인에서 계속 저항을 받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제는 살짝의 이러한 박스권 깨고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갈색 선 라인도 뚫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간색 선 라인까지 올라오게 된 것이고 지금 구간에서는 단기 지표가 과매수권이다 보니까 살짝 빨간색 선 라인 저항과 단기 지표 과매수권 합쳐지면서 살짝 눌렸다가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 지표가 계속적인 완만한 상승 추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눌렸다가 빨간색 선 라인까지 뚫어주는 모습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퀄컴 같은 경우는 호재만 나온다라고 했을 때 상승의 폭은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인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텔도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린 선이 갈색 선 라인 선이죠. 갈색 선 라인 선을 뚫어주어야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상승의 폭이 생긴다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번 주 금요일날 큰 상승 나와도 결국에는 갈색 선 라인에 또 막히게 되었습니다. 갈색 선 라인을 뚫어주어야 빨간색 선 라인까지 올라올 수 있는 것이고 지금 구간 단기 지표 과매수권 갈색선 라인, 저항 라인 겹치면서 또다시 노란색선 라인까지는 조정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기지표, 장기지표 상승 추세다 보니까 또 조정 줬다가 올라갈 수 있겠죠. 그 다음번에는 뚫어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하락이 크지 않죠. 왜냐하면 단기지표, 중기지표, 장기지표 다 상승 추세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보다는 주가 방어를 해주는 게 더 튼튼한 겁니다. 결국에는
시장 반등 나온다라고 했을 때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또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가격대로 봤을 때 1차적으로는 $40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비트코인 선물 BITO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ITO 단기지표 과매수권이죠. 조정 나온다라고 언급해 드렸고, 조정은 초록색 선 라인 가격대로 봤을 때 $23.5 부분까지 가능합니다. 전혀 하락 나온다라고 해주고 겁먹을 구간은 아니고, 정말로 하락 추세로 전환되려면 가격대로 봤을 때 $22 깨져야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상승 추세로 봐야 되는 것이고, 단기지표 다음 주 초중반까지 조정 나왔다가 반등할 때 주가도 반등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기지표, 장기지표는 강하게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죠. 물론 시간 싸움이겠지만 충분히 정고점 라인까지 올라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두 달 이내로 비트코인 정고점까지 올라올 수 있겠죠. 다음으로 코인베이스 글로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 글로벌도 단기지표 과매수권에 위치했기 때문에 살짝 조정이 나아질 수 있는 것이고, 비트코인 방금 설명해 드린 것과 같이 좀 눌렸다가 올라가는 겁니다. 코인베이스 글로벌 눌린다라고 했을 때 가격대로 봤을 때 $270까지 돌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이미 과매수권 지나면서 하락 추세로 전환되었죠. 그래서 이틀 동안 파란색 음봉 만들어 주었고 오늘까지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트를 모르는 분들은 이 정도로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전혀 추세에 깨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서의 움직임이고, 단기 지표, 중기 지표 다 상승 추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클린스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린스파크도 하락 추세 전환되면서 지금 조정 보여주고 있고, 다음 주 초중반 지나서 반등 나올 때 주가도 반등할 겁니다. 가격대로 봤을 때 $10 부근에서 반등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중기지표, 장기지표는 상승 추세죠. 다음으로 마라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라홀딩스도 단기지표 데드크로스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짝 조정 중에 있고, 가격대로 봤을 때 $16.5 부근까지 조정은 가능하다. 그 후에 중기지표, 장기지표 상승 추세다 보니까 또다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으로 실스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스큐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3.9를 깨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9 깨기 전에 반등 나와야 이 노란색 선 라인 가격대로 봤을 때 $6까지 반등할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다음 주에는 중기지표 골든크로스 나오기 때문에 살짝 반등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조비 에비에이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비 에비에이션 화요일날 11%가량 상승해 주면서 지금 살짝 단기 조정 받고 있죠. 하지만 이 구간, 노란색 선 라인 구간이죠. 노란색 선 라인 구간 $8.5 부근에서 또다시 반등이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기지표 빠르면 내일 늦어도 다음 주에는 골든크로스 나와줄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트럼프 미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미디어 같은 경우에 이미 커뮤니티에 매도 하시라고 언급해 드렸고, 비중 축소 라인도 계속 말씀드렸었죠. 트럼프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으로 기대감이 다 사라졌습니다. 다른 종목을 알아봐야 되는 구간이죠. 자, 다음으로 익스펜드 에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스펜드 에너지 지금 장기 지표 과매수권에 위치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대로 봤을 때 $105 파란색 선 라인 깨질 때 수익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고, 이어지는 멤버십 커뮤니티 글 꼭 봐주시면서 투자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